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약 허브, 액상 대마, 합성 대마라고도 불리죠. 이 허브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마약 허브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저한테 사건을 의뢰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허브는 뭐고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는 JWH 018 유사체로 일명 합성 대마, 액상 대마로 불립니다. 다만 불리는 명칭과 달리 대마로 분류되지 않고 대마가 붙었으니까 대마라고 생각하는데 대마가 아닙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으로 분류되므로 일반 대마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번 보시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브, 즉 액상 대마, 합성 대마를 흡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칭과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 남옥도 아닌 감옥으로 분류된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 마약 허브, 액상 대마, 합성 대마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약 허브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실제 투약한 경우랑 실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럼 실제 투약한 경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허브를 구매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허브를 투약한 일시와 장소, 그 다음에 함께 허브를 투약한 사람, 공범이겠죠.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한편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마약퇴치 운동본부 상담 내역서, 그 다음에 단약, 서약서 등 여러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게 되었으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사건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는 점, 그 다음에 꾸준하게 정신과를 방문하고 마약퇴치 운동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지 기소유예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투약하지 않은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그 다음에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술을 먹는 자리에서 함께 있었을 뿐 허브를 투약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라고 생각했을 뿐 허브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런 주장을 이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굉장히 간략하게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나눠서 굉장히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잘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초기부터 좀 잘 대응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JWH018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합성대마, 액상대마, 허브 그래서 보시면 모발 감정 결과에서 허브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당시 같이 함께 있었던 그 공범이라고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진술, 전자담배가 합성대마를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이거 보시면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지만 이거 이제 증거불충분 혐의 없다 이렇게 받아내기 위해서 이 결과를 받기 위해서 즉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고 의견서도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고 수사기관에서 진술도 굉장히 꼼꼼히 준비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최근 마약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됨에 따라 법원은 엄중한 실형을,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어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마약 허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합성 대마, 액상 대마, 대마라고 불리지만 대마와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 감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허브, 감옥 같은 사건은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이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때는 변호사님이 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 많은 사건을 다뤄보신 변호사님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건 중에서 좋은 결과를 많이 도출해 내신 변호사님이신지 이거 꼭 확인하셔서 그런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은 초기 대응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시려면 초기부터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 진행할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